네, 안녕하세요. 최버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개발자 추천 키보드. 야, 오늘 앞에 보시는 것처럼 좀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죠. 이게 실제 개발자분들이 사용한 키보드를 다 제가 섭외한 거예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빌려주신 동료 개발자분들께 감사함을 여기서 좀 표하고요. 제가 키보드를 워낙 좋아해서 정말 개발자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키보드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좋은 이제 모델들 이런 거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셔야 될 거는 오늘 소개해 주신 키보드 제가 뿌립니다. 왜 개발자가 좋은 키보드를 써야 하는가? 개발자의 유일한 장비가 키보드거든요. 이게 장비라고 하는 것 치고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프로의 장비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좋은 장비를 쓰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좋은 키보드를 쓰면 실력이 상승합니다. 장비가 좋으면 이제 그 개발 전투력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키보드가 좋다 보니까 오타가 줄어들고 또 이제 개발 시간도 그러다 보면 또 좀 줄어들게 되고요. 따라서 버그도 좀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핑이 즐거워지니까 코딩도 좀 즐거워지잖아요. 코딩이 잘 되니까 결과물도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과까지도 이제 더 좋게 나오는 좋은 키보드 쓰면은 정말 이제 실력도 향상된다. 첫 번째는 멤브레인이라는 키보드 방식이 있어요. 러버돔이라는 안에 이제 고무가 있는 방식인데 고무가 이제 눌리면서 바닥에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면서 회로 기판에 이러면서 키가 인식이 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고 이제 어디 회사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급도 되고 하는 이런 키보드인 거예요. 이런 이제 키보드들 이제 이게 이제 뭐 일반적인 멤브레인 방식인데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게 평평하게 이렇게 생겼고 뭐 1, 2만대로 굉장히 저렴한데 저렴하면서도 뭐 보통 구분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키가 눌리는 요 이제 구분이 되는 요 감각이 굉장히 또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거의 소음이 별로 없어요. 사무실에서 쓰기도 굉장히 좋고 이런 장점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쓰이는 이제 키보드 중 하나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저렴하다 보니까 내구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안에 제가 러버돔이라는 고무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약간 굳으면서 키감도 조금 달라지고 키 인식이 좀 안 되기도 하고 여러 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좀 특징이 있다. 두 번째 방식은 펜타그래프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키가 이제 얇은 이런 방식의 펜타그래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에 들어가기도 하고 컴퓨터용으로 이제 일반적 작업용으로 쓰시기도 하고요. 또 소음도 뭐 별로 이제 크진 않는 방식이고도 안에 보시면은 X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 지지대가 들어가서 이게 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멤브레인처럼 고무 러버돔 방식으로 살짝 슬림하게 들어가 있어서 부분감도 오히려 더 있으면서도 또 키감도 꽤 괜찮은 이런 방식 중 하나고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굉장히 얇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이게 펜타그래프랑 좀 비슷한 방식으로 버터플라이라고 애플에서 나오는 방식이 있어요.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지지대 모양이 조금 다른 방식인데 이 기존의 이런 펜타그래프 방식보다 더 얇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이런 방식인데 조금 이제 내구도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생산이 이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좀 고급 키보드, 뭐 좀 비싼 키보드 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기계식 키보드죠. 키마다 기계식 스위치가 하나씩 달려 있어가지고 이런 키들마다 스위치가 눌리면서 키가 입력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펜타그래프나 이제 멤브레인은 바닥에 이렇게 접촉이 돼야만 이제 키 인식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계식은 중간쯤 눌려도 일정 부분 이상을 지나면 키가 입력이 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바닥까지 꼭 눌리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 청축이니 갈축이니 뭐 클릭, 넌클릭 막 이런 이름을 뭐 들어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스위치를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독일의 체리사라는 데서 이런 기계식 스위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키보드의 그 기계식 스위치마다 특징들이 있고 이게 다 색깔로 구분되기 때문에 뭐 파란색은 청축, 빨간색은 뭐 적축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요. 예전에는 체리사에서 나오는 스위치만 가지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요 특허가 만료가 돼서 이제 국내에서도 좀 유사하게 생산되는 이런 기계식 키보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체리사 스위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청축. 이제 다른 말로 클릭이라고 하는 키보드인데요. 기계식 키보드는 안에 어떤 스위치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건데 이건 파란색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에요. 요런 이제 키캡 리무버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이제 키를 아마 이제 빼보면은 안에 어떤 스위치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빼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스위치가 있죠. 요 청축의 특징은 타자기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짤깍짤깍 소리가 나는 키보드이거든요. 사무실에서 쓰면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어떤 축이 있고 어떤 슬라이더랑 뭐 스프링 뭐 이런 스위치 이런 기계식 이런 장치들이 이제 눌리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청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기계식 키보드의 원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좀 많이 사용을 했던 방식이고 키가 눌리는 압력이 한 50g 정도 돼요.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릴 거는 갈축.
넌클릭이라는 방식인데요. 여기 앞에를 키를 하나 빼보시면 여기 갈색 스위치가 있죠. 그래서 갈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청축에서 이런 짤깍거리는 소리만 빠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한데 약간 키압도 살짝 낮으면서 한 45g 정도로 짤깍거리는 소리가 없어서 조금 더 좀 조용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분간 눌리는 걸리는 느낌은 있으면서도 이런 소리는 없다. 그래서 좀 많이 찾는 버전 중 하나고요. 이런 느낌이 나요, 칠 때는. 세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흡축이라는 건데요. 이제 검은색이죠. 리니어라는 방식으로 많이 또 불리게 되고요. 좀 묵직한 편이에요. 이제 키압이 조금 한 60g 정도로 무거워가지고 리니어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쑥쑥 들어가는. 얘는 신기하게 안에 이제 요게 각인이 없죠. 흡축이 다 이런 건 아니고 요 쓰시는 개발자분이 이제 각인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무각 버전으로 이제 흡축을 사신 거예요. 소리가 보면은 걸리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할 수는 있는데 약간 반발력이 강해요. 키압이 강해가지고 요런 좀 특징이 있고 요런 느낌이 나요. 키감 느낌 같은 경우는 얘는 약간 좀 단단한 라텍스 이런 거 메모리 폼 같은 매트릭스를 누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쑥쑥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고 축이 재밌는 게 구름 타법이라는 걸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걸리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반만 눌러도 입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분감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위만 살짝 한 절반 정도만 눌러서 그냥 이렇게 치는 것과 이렇게 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살짝만 눌러가지고 소음도 좀 줄여드리고 속도도 조금 더 올리는 이런 타법을 이제 구름 타법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잘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되게 좀 이제 익숙해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서 오타나 이런 게 처음에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는 이런 약간 또 이제 양날의 검 같은. 세 번째 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적축 빨간색이죠. 비교적 좀 최근에 나온 축이에요.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있죠. 제가 아까 이제 흡축이 좀 키압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키압만 좀 낮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니어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키가 너무 좀 무거워서 부담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나온 거죠. 좀 최근에 아무래도 치기가 좀 더 편해졌죠. 아까 좀 약간 단단한 게 아니라 그냥 쑥쑥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리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납니다. 걸리는 느낌이 좀 없고 또 키압조차도 조금 가볍다 보니까 치실 때 약간 좀 심심하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릴 게 저소음 적축. 핑크축이라고 얘기해요. 약간 핑크 색깔 축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자, 짜잔. 요게, 민정킴 영상에서 나온, 그 키보드죠. 적축이랑 다 똑같은데, 기계식 스위치 안에 좀 위아래에 좀 실리콘 같은 좀 장치가 좀 들어있어가지고, 눌렀을 때 소음이 좀 줄어든, 이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소음 요런 기술이 들어가면서, 느낌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요. 요거는 처음에 쳐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조용하고 키압 낮은 리니어 방식인 건데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좀 바로 들 수 있는 키보드 중 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들이 좀 다르게 나오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정식 무접점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 안에 전기 방식으로 키 입력을 감지를 하는, 키가 눌릴 때마다 전기 용량이 변하면서 키가 입력이 되는 방식이라 얘도 바닥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전기 변화를 감지해서 키가 입력되는 방식이고, 대신 안에 이제 스프링이나 이제 러버돔 같은 멤브레인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이런 이제 구조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멤브레인이랑 정정식 무접점 방식의 차이는 이제 안에 기본적으로 바닥에 이 러버돔이라는 고무가 접촉을 하냐, 혹은 이제 전기 용량으로만 감지를 하냐, 이런 차이가 있다. 제가 이제 리얼포스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리얼포스 일반 모델이고 차등 탱키레스 방식이에요. 보통 키 압력이 다 동일해야 맞잖아요, 전체가. 근데 이제 특정 부분은 키압이 좀 낮고 특정 부분은 좀 높고 이렇게 좀 차등으로 압력이 적용된 방식을 적용을 해요. 이 새끼손가락이랑 요 손가락이랑 검지랑 새끼손가락이 조금 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좀 더 가벼운 이제 압력을 좀 집어넣고 이쪽 부분에, 이쪽에는 원래 조금 더 45g 정도의 좀 높은 압력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좀 차등적으로 적용한 버전이 이제 리얼포스 차등 버전. 소리 자체가 한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 버전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인데, 어떤 분이 영상에서 제가 키보드 못 쓰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그 리얼포스 중에서 이제 균등 버전입니다. 45g으로 다 균일하게 압력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고, 저소음 버전이어가지고 기존 모델에 비해서 소음을 좀 줄인 버전이다. 저소음이 되면 키감이 좀 바뀌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정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또각또각하는 이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런 이제 느낌이 나는, 똑같이 저소음인데 압력만 조금 높인 버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소음 55g 균등 버전. 요건 제가 집에서 쓰는 버전인데,
제가 써보니까 생각보다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좀 탑법이 조금 강하게 치시는 분이면, 바닥을 이렇게 강하게 때리면서 치시는 분이라면 꽤 괜찮을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버전인데,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풀배열로 갖고 있는 이런 버전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제가 좀 신기한 버전 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해피해킹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요 무접점 키보드에 양대 산맥하면 나오는 게 요런 이제 리얼포스, 그 다음에 해피해킹 두 가지를 보통 들거든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생긴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해피해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예쁜데 키가 좀 많이 없어요. 필요한 윈도우 키라든지 뭐 컨트롤 키, 뭐 펑션 키 같은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펑션 키에 뭐 1을 누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수는 있는데,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리눅스 환경에서 굉장히 또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버전이긴 하고요. 키감 같은 경우에는 얘도 굉장히 소습니다. 소리가 리얼포스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약간 좀 경쾌한 느낌이 있어요, 칠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이제 뭔가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키들이 조금 이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이제 좀 불편하실 수 있다. 그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구매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매 시 고려 사항.